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황제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황제 카드라고도 하고요, 여왕 카드라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를 일단 보면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은 동양화가 되다 보니 카드의 이미지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점 참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석류가 그려져 있는 드레스, 원피스 이런 부분이에요. 원래 카드는요. 근데 동양화가 되다 보니 한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카드의 그런 그림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요, 옷은요, 지난 시간에도 여사제 카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의 성향을 나타냅니다. 옷은 보여주기식이고요, 패션이 그래요. 그런데 석류 열매가 그려져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석류 열매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여성적인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 여기서 동일합니다. 여자고요, 여왕입니다. 그랬을 때 풍요롭고요, 하나의 속에 여러가지 씨앗들도 있고 여러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반쯤 열린 자세로 앉아있다. 반대로요, 지난 시간에 여사제는 닫혀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열려있는 자세.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치우치지 않고 잘 대처한다. 과도하게 방어적이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적절한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대로 여사제 같은 경우에는 청렴함과 순결함 때문에 조금은 닫혀있고 경계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등받이입니다. 의자 등받이에요. 저 빨간색인데 둘 다 색이 좀 다르죠. 저게 등받이인데 등받이 쿠션에 앉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대거나 의지할 수 있는 것, 혹은 여러 겹이 겹쳐 있는 모습, 주변과 부드럽게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대로 딱딱한 의자라든지 너무 서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 사람이 의지할 곳이 없어져요. 이건 뒤에 나오는 카드들에게도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하트 안에 여자의 기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표현을 했죠. 이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여자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자는 이 카드 자체가 금성의 기호인, 금성은 비너스 혹은 아프로디테 같은 미의 여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카드, 타로 카드 자체가 서양학이지만 그와 동시에 종교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신에 대응하는 행성이다, 이런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요약하면은 하트 안에 저 여자 기호는 이 카드가 여성향을 나타낸다, 여자 한물 나타낸다, 이런 부분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의미한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앞에 곡식과 뒤에 울창한 숲, 그리고 오른쪽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물이 표현이 잘 안 됐네요. 그렇지만 뒤에 있는 나무와 앞에 있는 곡식은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부분은 자연 혹은 생명력,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풍요롭고 호의적이다. 이 사람이, 이 여왕이 얼마나 풍요로운 카드인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랬을 때 재물적인 키워드라든지 여유적인 키워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타로 카드에서 가는데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12개의 육각형 별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일 거예요. 아쉽게도 표현이 조금은 그림이 동양화되다 보니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이 카드의 의미는 육각별이다, 다비드의 별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온전한 신의 질서, 숫자 12는 황도 12궁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리고 12연기와 같은 모든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주적으로 봤을 때 12지신 역시 마찬가지로 12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12신살이 되기도 하고요, 12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인생의 생과 죽음, 메커니즘 같은 부분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만물이 조화롭게 운행되고 함께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근본의 법칙은 사랑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사랑이 나타내지는 않는데 이 카드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삶과 죽음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키워드입니다. 매력이 있는 부분, 결론적으로 아름답다.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죠.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유리하다. 도움이 된다. 왜냐면 아름다운 사람인 인기가 많다. 도와적이다. 이랬을 때는 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제 연애운이 어떨까요? 그랬는데 이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카드가 나오면은 가히 좋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림만 봐도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드러움. 사람은요, 너무 뭐가 나면은 안 좋아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여사제 카드가 그렇죠. 조금은 고독하고요. 조금은 외롭고요. 이런 키워드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카드는 부드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행이 뭐가 나지 않고 격렬하지도 않다. 결론적으로 연애하기 좋은 카드죠. 가깝게 지내고 싶고 먼저 다가서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 풍요롭다. 사람이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매력적이져요. 왜냐면 내가 베풀게 되고요. 가히 말과 행동에서 경계심이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에너지와 상호작용하고요. 주변의 사람과도 부드럽게 지낼 수 있고요. 평화롭습니다. 네 번째, 평화로움. 서로 화합하고 사업하는 것을 희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카드의 키워드는요, 많지만 그 의미는 결국엔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반대로요, 풍요롭고 부드럽고 매력적이면서도 게으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모든 것들이 깔려 있으면요, 사람이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공격적이거나 경쟁적이지는 않으나 반대로 게으를 수는 있어요. 나태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키워드들은 현모양처, 여유로움, 공주병, 임신, 출산, 풍부함, 풍요로움, 이런 부분을 나타냅니다. 연애운과 재물운은 별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해석법은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장점을 보면요, 아름답고 여왕이잖아요. 지배적이죠. 내가 주도하는 키워드가 많다는 겁니다. 여유롭고 고귀하며 활동적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할 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연애적인 부분에서 내가 주도하는 연애, 내가 원하는 연애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단점은요, 권위적이기 때문에 허영심이 많고요. 질투도 많고요. 내 뜻대로 안 될 경우에 이해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도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해야 되고요. 주도 못했을 때 스트레스가 많다. 그리고 이 카드가 다른 카드와 동조됐을 때 뭔가 부정적인 카드와 엮인다면은 반대로 허영심은 많고 목표만 높은 상황도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노력하는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해석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 번째, 질병입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불임이라든지 특히 성적인 키워드도 많아요. 특히나 여자 질환 같은 부분,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운을 본다면 매우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재물적인 부분, 재물적인 부분은 상당히 잘 들어옵니다. 금전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애정운을 본다면은 좋은 분위기에서 그리운 사람과 만나게 된다. 사랑스러운 사람과 결혼한다. 연애 결혼은 상당히 좋은 카드죠. 말 그대로 키워드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관련은 이 카드가 나왔으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풍요롭기 때문에 재물적인 부분도 유리한데요.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공부, 합격, 원하는 학업과 좋은 학교에, 회사로 취업하기에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직장 및 승진운을 본다면은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사람들을 가르친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매매 및 이사는요, 매매운과 이사운 둘 다 좋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카드죠. 그리고 조언을 보자면요. 솔로의 경우에는 자신의 문제를 인지를 못한다. 왜냐면은 카드의 키워드 중에서 공주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무 잘났어 이런 느낌에 있다면은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커플의 경우에는 심각한 의부증, 의처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거는 다른 부정적인 카드랑 같이 나왔을 경우에 이런 해석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너무 집착이 많다. 너무 상대방한테 의존적이다. 이렇고요. 세 번째, 상당히 질투와 집착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이런 부분도 다른 부정적인 카드와 같이 동조했을 때 공주병이라든지 이런 집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드러나겠죠. 네 번째, 재물운이 있어서 여유롭게 사는 카드입니다. 재물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여유가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업운과 동업운이 좋은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요, 본인이 주도한 부분이고요. 동업은요, 남자와 같이 이렇게 부부 동반 사업이라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현모양처이기 때문에 남을 서포트하는 부분에서도 유리하다. 여유롭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왕 카드, 여황제 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왕도 있겠지만 남자도 왕이 있겠죠. 황제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